화면 보시는 40대 이상 분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힘이 확 줄었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데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낙상,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단백질 운동, 수면 생활 패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아주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40대 후반 50대부터 눈에 띄게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이 먼저 줄어들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가 절로 나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이게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50대라도 근육 상태가 20대 후반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먼저 그려두세요. 1. 단백질 2. 근력운동 3. NEAT, 비운동 활동량 4. 수면과 회복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축은 단백질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권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중 60kg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 유지에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각 끼니마다 20g 전후로 배분하는 방식이죠. 이 정도면 계란 2개 플러스 두부 조금 혹은 닭가슴살 100g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기본은 끔식입니다. 한식에서 챙기기 좋은 단백질 원으로는 콩, 두부, 순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살코기, 그릭 요거트, 우유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는 꼭 넣는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계란 플러스 두부조림, 점심엔 회사 식당에서 고기나 생선이 들어간 메뉴를 의식적으로 선택, 저녁엔 생선구이나 두부 콩요리 같은 식으로요.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파우더는 식사로 충분히 못 챙길 때 보조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보충제 사용 전에는 의사 영양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두 번째 축은 근력운동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유산소만으로는 근육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주 2, 3회, 하루 건너 한 번 정도는 근력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헬스장 등록이 아니라 큰 근육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등, 가슴을 중심으로 스쿼트, 런지,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동작만 꾸준히 해도 효과가 큽니다. 처음에는 체중만으로 맨몸 운동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물병, 가벼운 아령, 밴드 등을 활용해 강도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하체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 관여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져서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하체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에서 15회 곱하기 쌓인 2세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 벽 잡고 스쿼트 10회 곱하기 쌓인 2세트 같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숨이 약간 차고 허벅지가 살짝 타는 느낌이 들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세 번째 축은 리트입니다. 비운동 활동량, 즉 운동 시간 외에 하루 종일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말합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근력운동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 사용,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집안일, 걸레질, 정리정돈 조금 더 자주 하기, 전화 통화할 땐 서서 걷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두 NEAT를 올려줍니다. 40대 이후에는 문동 1시간 했으니 나머지는 소파에 누워 있어도 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번째 축은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육 회복이 잘 안 되고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도 떨어집니다.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7시간 전후의 수면을 목표로 해보세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하는 날에는 그날 밤의 수면이 근육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 과음 카페인을 피하고 스마트폰 TV 화면을 조금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오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의심된다면 혼자 참고 버티지 마시고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도 근감소증이 시작된 건 아닌지 간단히 체크해 볼까요? 1.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2. 4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차고 힘이 빠진다. 3.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을 짚지 않으면 잘 안 일어난다. 4. 최근 1년 사이에 이유 없이 살이 빠졌는데 근육이 빠진 느낌이다.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개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근감소증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40대 이후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안입니다. 1. 단백질, 체중 1kg당 1.0에서 1.2g 목표, 매 끼니 단백질 반찬 1개 이상. 2. 근력운동, 주 2-3회, 하체 중심으로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 일어나기 등 맨몸 운동부터. 3. NEAT, 하루 7,000보 전후를 목표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더 걷기 등 작은 습관 쌓기. 4. 수면, 7시간 전후, 잠들기 전 과식 카페인 스마트폰 줄이기. 이 4가지만 꾸준히 하면 5년, 10년 뒤에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 순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절실해지는 자산입니다. 40대, 50대의 근육을 지켜두면 70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단백질 반찬 하나 더 올리고 광고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번만 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근감소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린 것이고 개인의 질환 약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식단 운동 약물 변경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연령대별로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 꾸준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